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최원영님의 나 여기 지금의 음양오행 경제학 실론입니다. 제목부터 좀 독특하죠? 이게 90년대 일본 버블 붕괴, 또 97년 한국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요, 음양오행이라는 동양 철학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극복할 대안으로 뉴딜 구조라는 걸 제안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말하는 위기의 본질, 특히 화폐 전쟁이라는 개념,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고 또 대안으로 제시된 네트워크와 플랫폼화, 사회화,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서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대안까지 모색한다는 점에서 참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특히 계속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나 한번 되짚어보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그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겪는 어려움들, 예를 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던가 저출산 문제, 또 심각한 가계부채나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단순 경제 문제를 넘어선 시스템 위기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화폐 전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음양오행적 불균형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네, 여기서 말하던 화폐 전쟁이라는 건요, 그냥 환율 다툼 이런 걸 넘어서요, 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주도권, 그러니까 통합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이걸 의미합니다. 90년대 이후에 일본, 유럽, 또 최근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이 쭉 있었고,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이걸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음양오행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어떤 특정 세력,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의 힘, 즉 양의 기운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서 다른 경제 주체들, 음과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리고 그 충격파가 한국의 IMF 사태처럼 좀 취약한 고유에 집중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불균형이 결국 취약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97년 IMF 구제금융을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보면서도 이게 장기적인 사회 구조 변화랑 고통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쇼크 독트린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 쇼크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미 클라인이 말한 개념인데 큰 위기나 충격, 쇼크 상황을 이용해서 평소에는 좀 반대에 부딪혔을 법한 급진적인 시장 개방이나 구조조정 정책, 즉 독트린을 밀어붙이는 걸 말하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IMF 처방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추진된 구조조정이 사회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인 불균형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충격이 시스템의 어떤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보다는 외부 힘에 의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쪽으로 갔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깨진 균형을 회복하고 또 앞으로 올지 모를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그게 바로 뉴딜 구조로 등장하는 거군요. 네트워크화, 플랫폼화, 사회화, 이 세 가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의 균형과 회복력을 되찾는데 기여한다고 보는 걸까요? 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시스템의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하도록 제한되는 건데요. 첫째로 네트워커는요, IMF 이후에 심화된 각자 도생하는 그런 고립된 구조, 음적인 위축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서로 연결돼서 집단적인 힘, 즉 양적인 확장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상호 부조 네트워크 같은 거요. 개별적으로는 약하지만 연결을 통해서 충격에 대한 완충력을 높이자, 이런 거죠. 서로 연결해서 힘을 키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 플랫폼화. 이건 단순히 상품 만들어서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다른 여러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교류되는 어떤 그냥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스마트폰 생태계처럼 말이죠. 이건 좀 폐쇄적인 기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더 개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가치 창조 시스템으로 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화였죠? 네, 사회화.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 자본인데요. 즉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티머니 시스템 같은 경우 단순히 교통비 내는 수단을 넘어서 시민들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 계획에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요. 사회적인 인프라와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경제활동이 사회 전체의 어떤 건강한 순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 이런 연결, 즉 네트워크화, 그리고 개방적인 기반으로서의 플랫폼화, 마지막으로 신뢰와 협력 기반의 사회화를 통해서 이걸로 좀 선제적으로 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군요. 듣고 보니 위기를 음양의 불균형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처럼 읽히네요. 이 접근법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핵심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회복력,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 자료는 음양오행이라는 동양적 지혜를 빌려와서 경제 시스템 역시 서로 연결된 유기체처럼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결, 플랫폼, 사회적 가치라는 원칙들이 바로 그 균형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된 거고요. 네, 오늘 살펴본 최원형님의 자료, 경제 위기와 해법을 바라보는 정말 독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관점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와 플랫폼화, 사회화라는 이 뉴딜 구조가 음양오행의 균형 회복 원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니 더 흥미롭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료 제목이 경제학 실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좀 문제 제기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 음양오행이라는 철학적 틀이 현대의 복잡한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 철학적 관점과 실제 경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